이만 칼리의 곡이었어요. 핑크레이디와 지금 들으시고 있는 유행곡이었죠. 로나코 주인하는 You Love Is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힘들었던 이제 그때한 얘기가 쉬셨죠? 음악을 딱 틀어줬었는데 내가 음속으로 해놓고 전화하려고 음속으로 해놓고 음악을 틀어준 것 같아요. 우리 도서관은 그냥 FM 그 클래식 나오는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다닙니다. 그냥 뭐 전축 딱 틀어놓으면은 계속 나오니까 바깥에서 들리고 안에서도 은혜게 들리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어서들 들어오세요. 이제 좀 그 얼굴 좀 보십시다. 다 문 닫아놓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서관에서 봉사 때문에 그러는가 어쩌는가. 왜 그러냐면
보면요, 이게 이 문을 열고 보면 아, 저분이 이해를 하고 있구나, 듣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을 닫아놓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독서지도 강의 같은 것도 줌으로 요즘 많이 하면은 닫아놓고 설거지하고 있고 그래요. 되돌아 앉고.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이런 거 있잖아. 인터넷 강의 들을 때 시간을 다 들어야 그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문 닫아놓고 저도 그런 짓을 잘했는데 바쁠 때는 시간만 돌리다 또 한번 클릭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할 때는 기왕이면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저 줌으로 작년 가을부터 계속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나 지금은 뭐 익숙해져 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도 나가서 뭐 안 되더라고. 살려내는 것이 안 돼가지고 또 만지고 그랬는데 줌도 잘 가능하면 굉장히 요즘은 강좌들을 다 도서관 강좌들 줌으로 많이 하잖아요. 재미가 있습니다. 요 다른 골목 도서관이랑 좀 들으세요. 얼굴 좀 보게요. 나중에 인천 좀 자주 갈 텐데 안녕하세요. 저기 봐야 되는데 길에서 만나도 모를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독특하게 생겨갖고 잘 알죠? 저 아시겠어요 이제? 자 그러면 네. 이 시간에는 그 법령이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줄이고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다 라고 하고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뒤지고 뭐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90대 아니다 2016년도인가 세종에서 920명 전국 자건도서관들이 920명이 모여가지고 한국자건도서관협회에서 국가에서 1억 받아가지고 그 전국대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뭐 강사를 할 수가 없는데 돈을 안 받고 강사비를 안 받고 그때 이제 이게 자건도서관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지자체에서 궁금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이런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 번 강의를 했어요. 근데 또 지금 계속 법이 막 바뀌고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자건도서관 지금 진흥법을 바꾸고 있는데 국회 지금 문광부 문체위 그 소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아직 못 오고 있더라.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건축법에도 걸리고 뭐 어디도 걸리고 이렇게 진흥법 하나가 아니라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자건도서관 폐관할 때 등록증을 내는 것도 청문을 그러니까 왜 이 안냐라고 청문을 하고 띄고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문화관광부에서 거제하고 아산하고 원주를 연구원 그러니까 정책 그러니까 자건도서관 그 현황 조사를 하면서 발전적인 정책 법 바꾸려고 할 때 이제 제가 거제시 쪽에 활동을 했어요. 한 6개월간 그 연구원 활동을 했는데 그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그쪽에 아주 우리나라의 문헌정박 교수로서 자건도서관 제일 권위자가 전주대학교 김홍렬 교수 제 논문 지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했는데 올해도 이제 운영평가하는 걸 그분이 용역받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랑 하는데 그 연구해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니까 법이 복잡해요. 굉장히. 근데 조금 이제는 자건도서관이 많이 못하게 하려고 하면서도 또 확대되는 그런 역할의 법으로 지금 바꿔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요. 1시간 이제 수업 시간 1시간밖에 없잖아요. 이 자건도서관 법령 이해를 보시면 화면이 적게 보이죠? 지금? 멋있게 생겼죠? 이렇게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폭택이 하려고 이렇게 세종대왕 애들 초등학교 가서 이제 강당에 가서 이렇게 특강도 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그리고 이제 강자들 노인들 데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누구같이 보여요? 하면 세종대왕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항상 선입관이 머리 다 베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예. 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라는 거 잘 알죠? 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하면은 법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이라면 자료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면 같이 읽어보시죠.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정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책을 많이 수집을 하죠. 자료라 하는 것은 권수락 않고 그 DVD 같은 것도 다 자료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장서보다는 자료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집진 분석, 정리 분석에서 이걸 십진 분류를 해서 보존을 하죠. 편히 빌려줄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책이 지금 십진 분류가 안 된 곳은 도서관이라 하는 것에 수집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을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 작은 도서관 갔다 보면 창고도 있고 방치돼 있고 막 난장판입니다. 작년에 40개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그냥 창고를 다 얼어가지고 도서관을 기가 막히게 막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올해 그냥 이 창고 같은 데가 다 해더라고 해가지고 지금 고민스러워요. 우리가 책 창고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책을 수집했으면 이용자들이 잘 빌려볼 수 있도록 십진분류표에 의해서 잘 100번, 200번, 300번 정리해놓고 보다 보면 이 700번이나 600번 책들이 적어요. 근데 요즘은 취미생활이나 문화 같은 거, 예술 이런 걸 즐기기 때문에요. 그런 책들도 많이 구입해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섞여 있을 때는 어느 책이 많은지 적은지 이 자리 시스템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넣잖아. 모르고 넣어서 정리를 해놔야 다음에 도서 구입비를 받을 때 예술책이 부족하면 이번에 좀 비중을 예술책에 많이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정리 분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여기 라벨 작업 잘 안 되는 데는 그 클립이라고 뭐 이제 국가에서는 코러스맨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것은 좀 어려워요. 클립이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라벨지만 2,000권이면 2, 3,000권이면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면 스캔도 요즘은 보니까 15,000원만 주면 인터넷에서 그 바코드 니더기 있잖아요. 그걸 살 수가 있어요. 옛날에 5만 원씩은 그렇게 떨어졌더라고. 엊그저께 내가 3개를 샀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자원봉사를 지키는가 해서 정리를 해놔야 도서관 갔습니다. 얼마 전에 시의원이 오셔서 저한테 어떤 책을 빌려갔는데 그 작가에 대한 책을 읽고 싶대요. 근데 책이 우리도 지금 정리된 것만 한 6,500권, 라벨 붙여놓은 거에 한 6,500권이고 안정적인 뭐 10,000권도 훨씬 넘어요. 안정적이라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목을 이제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쳤어요. 쳤더니 813에 6 이렇게 뜨더라고. 그러면 딱 10진 분류가 돼 있으면 정배열이라는 거예요. 8136, 8137, 8131, 8132, 62 그래서 쫙 맞춰놨잖아요. 그러면 그 813만 가면 그 사람이 찾는 책을 쫙 찾아다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용자가 와서 어떤 책을 빌려보려고 해도 다 빌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안 된 분들은 하고 이제 만약에 또 그 전주 같은 데는 전체가 다 라벨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익산도 계속 정리를 시켜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라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구 같은 데서 지원으로 도서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도 해주고 전주는 이렇게 현판까지 다 해줍니다. 똑같이 통일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좋게. 그러니까 이제 구 같은 데서는 미주홀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한다면 이제 순회사를 보내면서 똑같이 십진분류를 할 수 있다든가 또 여러분이 하는 데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뭐 여러분이 어려우면 사료 같은 게 어려우면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도서관 같지요. 시의원이 한 분이 문화복지위원장 하는 분이 작은 도서관을 발전시켜 보려고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어요. 저는 그날 서울에 문광부 뭐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세종에. 나는 이제 복지위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 도서관이 정리는 돼 있고 그때는 조립식으로 허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더니 이 정도는 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진짜 허접해요. 왜냐면 도서관이 이렇게 조그마한 옛날 도서관이 근데 잘 해놨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데 가봤더니 그냥 중구난방 책만 쌓아놨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딱 시의원 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공립이라고 하는 작은 도서관들은 그게 다 시스템이 되었고 좋은 환경과 구성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거기 가본 사람이 우리 사립작은 도서관 누가 우리 사립작은 온 곳이에요?
안 와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LH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리모델링을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아이들 유아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다 바꿔버리거든요. 제가 이제 컨설팅하고 그래서 LH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LH 잡힐 때 아예 도서관을 다 리모델링까지 해서 주어버립니다.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제가 몇 년 만에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지금 일을 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할 때 라벨을 붙이면서 딱 정리를 했으면 쉬운데 지금 왕창 꽂혀진 거 다 빼가지고 한번 하려고 생각해봐요. 이거 보통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도 훨씬 제가 10,000번 될 때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 근데 내가 아니다. 이거 내가 2, 4년까지 하고 누구 사람들 오는데 이거 안 해놓고 안 돼서 매일 새벽 일어나가지고 한 100건 하루에 한 100건, 50건, 100건, 뭐 30건 막 했더니 4,000건을 혼자 평생을 이용해서 했는데 2달 만에 4,000건을 했어요. 그때 붙여놓은 것이 라벨이 이제 얻어다가 여기저기서 그 새끼 라벨 갖다 얻어다 해놓으니까 지금 전혀 안 맞아요. 다음에 그래서 이거 다시 뭐냐면 새끼 라벨을 지금 여기 우리 직원들 시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통일시키느라. 그래서 처음 할 때 새끼 라벨도 누가 준다고 해서 하는 거냐 맞는 걸로 균형을 쫙 이뤄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것 정도가 딱 해서 그러니까 지금 책이 여러분들 내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책이 3,000권이에요. 그러면 책꽂이는 5,000권 이상 꽂을 책꽂이 서가가 늘어나야 돼요. 100번 하고 남는 공을 남겨놔야 도서구입이 받아 새로운 100번이 들어올 때는 거기다가 정배를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막 꽂아놓으면은 계속 밀려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LH도 가보니까 1,000권이면 책꽂이 3개에다 꽉 꽂아놨어요. 전부 책꽂이 6, 7개로. 그 다음에 아이들 거과 어른 거를 또 별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계속 책을 우리가 4, 5년 지나면 막 1,000권, 2,000권 늘어나잖아요. 그럼 보세요. 정배를 갖다가 밀리려면 전체를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서가 한 공간에다가 박스 공간에 5권이 꽂혀도 비워놓는 거예요. 그 대신 비워놓은 데는 책을 부캐리션해서 이렇게 책을 받침대로 이렇게 세워놓든가 아니면 인형을 놓든가 이렇게 해서 좀 그 공간을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막 와서 할 때 답답한 것보다는 어떤 것이 좋아요? 좀 듬성듬성 이렇게 좀 여유 만만한 게 좋겠죠. 다 꽂은다 이런 막 정배를 막 왕창 꽂아놓은 복잡함보다는 좀 여유가 있고 책 표지도 좀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도서관법의 작은 도서관법을 보면은 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분석, 십진분류하고 보존해서 공중이용에게 조사, 연구, 책 읽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용자 서비스라는 것이 도서관이다. 근데 왜 내가 도서관 얘기를 하느냐? 이 도서관이 밑에 보면은 이제 각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자를 포함한다. 공중의 생활적 영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5조에 따른 공립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 도서관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무슨 철학이 있고 거기에 무슨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얘기고 도서관 법상으로는 주거지 가까운 데서 책을 빌려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분관과 같은 자그마한 소규모의 우리 생활 근처에 갖고 갈 수 있는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할 때. 그러면 이게 큰 도서관의 규모나 책 양이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큰 도서관에서 해나가는 그 규정을 따라서 해야 이게 된다 이런 얘기. 자, 예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중요하게 하냐면은 자, 우리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요. 책 읽는 습관을 들였어요. 자,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도서관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공도서관 있죠. 자, 그러면 라벨이 없는 데에 책을 찾아봤어요. 그럼 나중에 라벨 키퍼 기호 라벨이 붙은 데가 책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편하게 무슨 다른 십진분류법이 도서관에 안고 딴 데로 해놓으면 그런 식으로 배우면 공공도서관이가 책을 못 찾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다시 말해서 공공도서관, 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데서 그 모짜리처럼 모래기한 모짜리를 했다 뭐를 옮기잖아요. 요즘 콤바인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없으면 도서관에 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까지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책을 큰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기초가 안 되고 책 읽는 습관만 들여주면 이 책 찾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막 라벨을 어디 가니까 그래요. 제가 심사당 했더니 처음 들어온 것부터 1, 2, 3, 4, 5, 6, 7, 8번, 9번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아, 그것은 다 코드 번호고 청구 라벨은 뭐냐면 800은 800, 700은 700, 600은 600 이렇게 붙여서 구분을 해. 그렇게 배워놓으면 초등학교를 가도 책 찾기 쉽고 공공도서관에 가도 책 찾기 쉽고 그러잖아요. 자, 예술을 빌려보려면 600번으로 가는 거고 시집을 읽으려면 800, 한국식 810번으로 가는 거고 이게 딱 머릿속에 배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혼란을 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좀 힘들지만 기왕에 하는 거 잘 세팅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도서관의 개념을 심어줘야 된다. 제 말 맞죠? 전 공공도서관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는. 근데 그런 거 않고 그냥 민간 작은 돈 운동하면 딴소리를 해요. 우리가 편하게 붙이면 된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우리는 우리만이 아닌 한 편의 도서관에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제 말이 아니고 일단 내 도서관 법을 설명하면서 그런 미달하는 도서관이다. 뭐 다른 뭐 특성이 또 많아요. 공공도서관이 못하는 또 나중에 강의할 그 우리 안중덕 그 관장님 같은 경우는 뭐 아이고 공공도서관에 못 오니 막 도서관에 애들을 유럽까지 갔다 오고 뭐 그냥 필리핀 뭐 가서 막 도서관 만들어줘 놓으니까 다 해버려요. 그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성이 우리 나름대로의 그 누구요 관장의 운영자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아마 이번에 들어오는 그 사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는 분들,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오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너무 우리보다 앞서가니 우리는 못이요. 나하고는 안 맞네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간혹을 뭐 워크숍이라 이거 하면 워낙 그거는 너무 잘해버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오늘 강의 헛들었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미연에 방지하여서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걸 우리 도서관의 지역 형편을 보면서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라는 눈을 키워주는 어떤 사례를 들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아무리 저걸 하려고 해도 어때요? 우리는 여건이나 뭐 봉사자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인천에 계시는 분이 나처럼 다 들판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돈만 있었으면 아파트 근처에 하나 해놨으면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주모가에 들어요. 공공도서관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공공 그래서 내가 지금 익산에서 도전장을 낸 것이 뭐냐면 익산이 월급 주는 데가 19군데입니다. 공립. 지들끼리 조직하고 한 200만 원씩 받아요. 내가 딱 선포를 했어요. 도서관한테. 앞으로 5년 후에 아마 공립도서관 힘들 거다. 왜? 우리는 사립인데 니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도서관 바꿔. 왜? 마음대로 해낼 수 있잖아요. 못 오는 걸 다 해버리니까. 신문 빵빵 때리는 건 내가 제가 그랬더니 벌써 익산시 작은 도서관에 왔어요. 앞으로 좀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너무 또 이렇게 제 역량을 아니까 너무 혼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이 교육도 받고 어디 갈 때도 같이 가지 이렇게 밥 사주면서 짜증을 하더라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시립도서관의 틀에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하라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도서관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강의를 듣고 우리 도서관을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나가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관 등록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뭐 다 아는 문제인데 이거 법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이게 하다 보면 또 이사를 간다든가 어떤 뭐 그분이 뭐 사립은 혼자 하다가 돌아가신 게 없어져 버리고 많이 이럴 경우는 회관 신고증을 꼭 등록증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법이 없애는 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익산에 왔더니 내 제자가 도서관에서 이게 폐암으로 죽었는데 5년이 지났는데 그 명단이 들었다고 내가 죽었으니까 빼거라 해서 누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번에 법을 바꾸면 그런 걸 좀 바꾸려고 하는데 보니까 인터넷에 가서 그 국회 이렇게 해놓은 법을 보니까 거기다가 뭐 친일 잔재가 하는 짓거리니 욕을 해놓고 무슨 악법이니 별소리 다 써놨어요. 거기 조금 문제가 잘못된 것은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을 짚지 않고 전체 이 도서관법을 바꾸면 지들이 스스로 해야지 뭔 지원을 해주냐
무엇을 하냐, 뭐, 그냥 댓글에 아주 그 못된 욕만 다 써놨다.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멈추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법을 바뀌는데 뭐가 나왔냐면, 지금 30평으로 이제 다 올려요, 법이. 그러면 6개월 후에 6개월까지, 1년까지 30평으로 그 도서관을 못 올리면은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연구원이 있어요. 국회 법연구원이. 그걸 이런 것이 다른데 무슨 동물애완보호법 해갖고 했더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잖아.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상태까지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 법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해놓으니까 그것 듣고는 들어가갖고 뭣도 모르고 친일 잔재요, 뭐요, 뭐 이런 법이 어디냐. 요걸 대딱하니 놨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집어서 이 얘기를 해야지. 나는 이미 도종환 의원하고 그 법 발의하는 그 문화포럼 간사에게 문자를 다 썼어요. 이것은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잘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참 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치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꼭 여러분이 혹시 폐가 낼 때는 등록증을 이렇게 반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33평방 이상, 이게 6평방 이상, 6석. 근데 이게 이제 그 99평방 이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번 법이 바뀌면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좌석이 12석, 최근 3,000번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으로 등록된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이게 이제 만약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 가다 보면 그쪽에 갈 때 30평이 안 되면 만약에 담당 직원이 등록을 안 해줘 버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괜찮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쪽 구에서 경계가 있어 다른 구로 가버렸으면 다시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해서 우리 작은 도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개선할 필요 있지만은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법에는 공립작은도서관은 무조건 월급 주니까 사서 한 명씩 줘라. 뭐 사립이야 어떻게 뭐 돈 안 주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원래 이 법이라는 것이 바뀌면요, 법이라는 게 제대로 되면요, 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돼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러니까 이 법을 바꿔놓으면 상당히 더 활발하게 이제 지원 사업도 되고 그럴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지금 막 작년에 올라간 것이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99평방 3,000권 12석, 만약에 이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10평 이상 되는 데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 근데 아까 인정해 준다 이사 갔을 때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조금 이제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 아는 문제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사실은 2012년 2월 17일에 제정이 됐어요. 뭐 오래됐죠. 지금 벌써 9년? 내년이 22년이니까 올해 21년이잖아요. 거의 10년 돼 갑니다. 그때 사실은 그 도서관, 작은 도서관 진흥법 한번 보셔봐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라는 것만 나왔는데, 이걸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법도 없고 내용도 없고 좋은데, 일단 그 법을 만들어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개입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회관 230곳을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 다 만났어요. 보좌관을. 3일인가를 돌아다니고 만났어요. 뭐 몇 병이 자꾸 끊겨 나오기도 하고, 그 왜 홍보지 뿌리고 다니냐. 그래서 그때 그 제주도에 있던 그 기적의 도서관 나온 출판연구소에 있던 김재윤 의원이 내가 하겠다 간사해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진흥법 나온 거예요. 이걸 아무도 될 줄을 몰랐어요. 어린이도 얻어도 울고 작도 울고 다 그랬어요. 왜 안 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왜? 14번이가 쫓아다녔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 일단 애기를 하나 낳으면 그 다음부터 애기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다시 보완을 하겠는데 10년 동안 보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저 법이 생기니까 지역마다 조례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발전됐습니다. 그렇죠. 조례 만들어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게 다 그 조례에 따라 사는 거거든요. 사립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 생각은 사립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국회 문광일실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고 이게 지금 경북 도지사 이철우, 그다음에 한나라당, 자기 김천에도 있다고 하거든. 요 분이 뭐냐면 그 나쁜 사람 누구요? 노태강 무채 그 무채를 참아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도서관 정보정책기획단 그 저거였었어요. 이거 대림대학교 그 교수고. 그때 이제 찬성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 공청회를 국회의원들이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손 부러지고 발 부러지고 작은 놈 차를 두 대 태워먹고 뭐 평생 이렇게 살는데 법을 만들어 근거를 해둬라 했더니 막 악수를 하고 막 해가지고 그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꿀 때가 됐어요. 옛날 지금 좋은 것이 많은데 옛날 거 타고는 못 되겠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건설 규정. 이게 이제 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이 아니라 300세대 이상이 아니라 500세대입니다. 원래 이명박 정권 넘어갈 때 1000세대로 막 바꾸라. 이건 왜냐면 아파트에서는 저게 그 공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500세대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500세대도 1000세대로 올리자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없애버리면은 아파트가 뭐냐? 법이 없으면 아파트 있던 것도 다 없애버려요. 노인들이 거기 뭐 세내 주자, 뭐 더자, 가족들 뭐 헬스장 만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법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없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작년에 10월에 주택법이 바뀌면서 뭐가 나왔냐면 아파트에 원래 이제 500세 이상은 관리사무소 관리동에 다 작은 도서관이 들어있어요. 시설이. 근데 이제 그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데 누가 개인이 내가 아파트 도서관이 없어. 그러면 주택 1층, 아파트 1층 있죠. 아파트 1층에서 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작년법이 바뀌었어요.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주택도 1층. 왜냐면 어린이집이 그 아파트 들어가면 1층에 있죠. 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2층에 있으면 불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는 가능하도록 작년 주택법이 바뀌면서 주택도 1층은 된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주택은요, 그거 하려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안 된다겠는데,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상가에 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가는 이 법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 10번 교육연구시설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주무관님들이 뭣도 모르고 막 내줬었어요. 근데 이제 법을 알고부터는 이제 문고라는 거 있을 때는 2종 독서실 차원으로 해서 내줬는데 지금은 이제 도서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작은 도서관도 도서관이에요. 공공도서관이에요. 법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 뭐 이제 옮길 때는 꼭 그걸 조사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내가 계약해놨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골치 아픈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상가도 잘못하면 그냥도 내줄 수도 있지만 교육연구시설로 바꿔야 돼요. 교회 같은 경우도 교육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도서관을 하면 종교시설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은 교육시설로 바꾸는데 그 서류 절차 뭐 이런 것이 한 200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 도서관 지금 아예 도서관 시설로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상가에서 옮겨 다니는 분들은 그런 거를 잘 참조를 해주셔야 법에 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독주택 1층에 작은 도서관이 된다. 공동주택에도 1층에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도서관은 꼭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된다. 이게 그 다음에 도서관은 교육시설로 되고 도서관 용도로나 교육연구시설로 돼야 돼. 이걸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도서관을 장려하는 데서는 저런 거 안 보고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도서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하게 하려는 데는 저런 조건을 딱 내놓으면 거기 걸려서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도서관 개인정보 이용법.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별로 또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은 다 이용자 정보보호 그걸 받잖아요. 뭐 따져가지고 뭐 하면 그것도 벌금 물어야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집에서는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에 그 회원으로 다 가입하면 이런 정보 저는 그냥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름 이 정도만 합니다. 뭐 챙겨놓을 일도 사실 필요 없더라고. 이렇게 도서관리 프로그램 저장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게 아무나 막 열어볼 수 있잖아요,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뭐 자원봉사자들이 자꾸 그 모니터를 그 정보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것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항상 그 개인정보를 했을 때는 나중에 분실,
분쇄를 하잖아요. 공공기관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걸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재정. 아까 이제 기부금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기획재정부 고시 40호 이거 지난번에 이게 법이 나온 거죠. 이렇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도서관에 필요한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거 법으로 다 여러분 사립자금도서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공립은 고유번호가 없어요. 공공도서관들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세무서에. 근데 사립은 있어요. 그러니 효과가 사립이 더 큰 거예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립도 전주나 이런 데는 다 등록증을 만들어줘 시에서. 그래서 등록을 하게 했지. 기부해서 운영 좀 해봐라. 그런 차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이런 것이 있다. 그거 기부금 영수증을 뗐는데 무슨 놈의 작은 도서관이 되냐고 또 세무서에서 전화도 와요. 세무서 직원들이 박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기획지정부에 43번으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다.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요거 프린트 해가지고 보내주면 돼요. 아셨습니까? 회계사도 잘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것들을 거기서 문의하는데 그러면 다 뭐 전화가 어디로 오냐? 나한테 오는 거야. 모르니까 그런 거 있냐요? 또 이거 있어요. 아니 도서관이 뭐 주민세 내야 돼요? 그래도 여기 주민세 냈습니까? 주민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손 들어봐요. 안 나오고 있어요? 세무서가 좀 일을 않고 있구만. 우리 주민등록에 등록돼 있으면 주민세 다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 출판이나 나도 저 출판사도 가지고 서적도 가지고 다 있는데 무조건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면 5만 원씩 세금을 내야 돼요. 주민세 그게. 사업처의 주민세, 등록세. 우리도 주민세 뭐 5천 원인가 만 원씩 내잖아요. 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즘 지금 다른 데서 주민세 내라 와요. 그럼 물어본다고 우리가 내야 되냐. 근데 이제 그거는 세무서 나오는 것은 등록세기 때문에 사업이 운영, 사업처잖아요. 말하자면 비용지지만 나오는데 또 나오는 것이 있어요. 시에서도 나와요. 시에서 나와. 그 세는 안 내도 돼요. 그것은 또 유예를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그걸 문광부다 얘기해가지고 없앴어요. 그러니까 다만 내라고 하면 안 내라고 하면 냅둬요. 세무서에 안 내도 법은 안 걸리니까. 근데 어떤 데가 5년치가 빌려서 나왔대요. 이런 세무서. 그래갖고 그냥 놀래가지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시에서 나오는 것은 안 내도 돼. 그 법이 안 내는 걸로 돼 있어요. 일몰됐다가. 그 다음에 세무서 나오는 것은 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돈은 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공익법이는 게 복잡하더만 공개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일단은 또 기부금을 띄워줬으면 누구누구 띄워줬는가 이 명단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했던 거 빼서 철거해 놔야 되고 혹시나 세무서에서 안 떼줄까 하고 검사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저는 안 나왔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서류는 잘 갖춰놔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오늘 지금 무슨 회사 세장이 1,500억인가 1,500조인가를 내놨더만 그 기부를 어디다 내놨냐. 그 작은 도서관에 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작은 도서관 진흥재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도 지금 큰 놈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놈 하나 받으면 진흥재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국 작은 도서관을 그냥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버리지. 근데 이번에 누구 돌아가시면 딴 데다 내놨더라고. 어디다 민족사관학교에다 내놨더라고. 내가 노비를 못 온 것 같아. 앞으로는 좀 이제 돌아다니면서 노비를 좀 해야 될까. 돈 내놓을 수 있으면 저 좀 만나게. 그러면 우리가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든지 뭐든지 우리 국가에서 딱 하나 지어주고 운영을 좀 해버려야 될 것 같아. 진흥원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지원센터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서류는 들어갔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10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종교도서관이나 복지관 도서관이나 아파트 도서관이나 교육을 지금 똑같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